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KG 케미칼이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지금 주가가 꽤 오르고 있습니다. KG 케미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원래는 경기화학이라는 비료 회사였는데 하여튼 경영을 잘 해서 요즘 굉장히 기업 인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기업들을 인수해 가지고 경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KG 스틸, 그러니까 동부제철을 인수해서 이제 KG 스틸을 만들었고요. 그 외에 KG ETS 여러 회사가 있고, 또 최근에 쌍용 자동차를 인수해서 KG 모빌리티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아주 이제 KG 모빌리티가 꽤 이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실 수 있는데, 액면 분할은 별거 아닙니다. 지금은 5,000원짜리, 실제 주가는 이제 41,700원이고요. 액면가라는 건 이제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기준 주가죠.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주가가 중요한 거고, 어쨌든 액면 5,000원짜리 1,369만 주가 있고 현재 주가는 41,700원인데 요거를 이제 5대1로 분할을 해가지고 액면가 1,000원짜리가 6,846만 주가 됩니다. 주가는 이제 재상장할 때 이제 5분의 1이 되겠죠. 8,350원. 시가총액은 그대로고요. 이제 8월 4일부터 8월 8일 날 이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식을 거래 정지하고 5분의 1, 5배로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8월 9일 날 재상장하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청약도 필요 없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8월 4일, 8일은 거래 정지되고 이제 8월 9일 날 내 주식이 예를 들어 이제 100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5,000원짜리 100주가 이제 1,000원짜리 500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실 건 없고요.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서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도 늘리고 이제 주가를 좀 부양하겠다. 그런 의도가 가장 강하죠.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이제 HTS 같은 데나 네이버 같은 데 이제 나온 실적을 보면 매출은 6조 6천억, 순이익은 9,528억, 자본 총계는 이제 3조 2,409억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단. 그러면 순이익이 9,528억인데 시가총액이 5,782억이면 엄청 싼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KG 케미칼이 그동안 이제 기업 인수합병을 많이 해가지고 그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KG 스틸, KG ETS, KG 모빌리티 자회사들이 많은데 그 자회사들을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모기업이 있고 자회사들이 있으면 이걸 다 합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있으면 이거를 다 합쳐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 자회사 지분을 다 100%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합쳐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연결 재무제표, 미국은 주로 이제 자회사들을 100% 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0% 그냥 연결 재무제표를 그냥 더하면 재무제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100% 이상, 100%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어떤 경우는 50%, 어떤 경우는 30%. 그래서 이제 되게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배주주 지분과 비지배주주 지분. 그러니까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만 표시를 해야죠.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들은 빼야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잘 보시면 지배주주 지분은 이제 3,035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주주 지분 자본 총계는 7,915억입니다. 순이익 3,000억에 자본 총계 7,915억인데 시가총액은 5,782억. 싸긴 싸죠.
그래서 이제 그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액면 분할을 하는 겁니다. 액면 병합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 올려드렸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너무 주가가 싸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주가가 잘 안 올라가니까 액면 병합을 했죠. 근데 이제 액면 병합한다고 주가 올라가지 않고요. 액면 분할한다고 주가가 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주주 입장에서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열심히 하면은 일단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습니다. 또 빠질 수도 있고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뭐 KG 케미칼이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KG 케미칼 그 모기업, 본기업의 그 단독 재무제표는 매출액이 1962억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계열사들이 덩치 큰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 회사는 매출은 1962억.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까지 포함한 순이익은 3천억, 자본 총계는 7,915억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평가된 건 맞는데 또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저평가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들을 주주들이 잘 안 사냐? 사실은 이 회사가 저평가된 건 맞지만 뭐 부실 기업들을 많이 인수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좋은데 또 언제 실적이 나빠질지 알 수 없습니다. KG 스틸, 그 옛날 동부제철이죠. 전기료 업체인데 전기요금 비싸면 뭐 금방 적자 전환할 수도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 쌍용차죠. 쌍용차 뭐 이제 KG가 인수해서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업계를. 자동차 쪽 소형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서 흑자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하이 자동차도 결국 포기했고요. 인도의 마인드라도 결국은 포기한 회사죠. 그래서 KG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잘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소형 회사를 인수해서 정상화해도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뭐 흑자 전환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쌍차 팔아서 그렇게 크게 큰 돈을 벌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제 지금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가는데 뭐 사실은 뭐 쌍차도 이제 전기차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자본이 그 하여튼 자금력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뭐 현대, 기아, 뭐 테슬라, 뭐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랑 경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랑은 어떻게 틀리냐? 사실은 그 5대1 액면 분할은 무상증자 400%랑 같습니다. 무상증자는 이제 기존 주식은 그대로 두고 400% 이제 주식수를 늘리는 거죠. 그럼 결국 5배가 돼서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무상증자는 거래 정지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기준일 전날에 권리락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400% 무상증자를 한다면 역시 이제 41,700원짜리 주식이 이제 8,350원이 되는 거고, 이제 신주는 한 2주 후에 이제 계좌로 들어오죠. 그래서 실제로는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랑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별을 해야 되는 게 그 액면 분할은 자본금이 그대로 있고 이제 주식만 쪼개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 이제 자본금이 되면서 자본금이 커집니다. 근데 이제 자본 총계는 똑같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이 되더라도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는데 장부상으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또 요즘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 주식은 액면 분할이라고 하지 않고 주식 분할이라고 합니다. 스탁 스플릿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처음에 그 회사를 설립할 때는 액면가가 있습니다. 보통 1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다음부터 이제 수시로 이제 주식 분할을 하거든요. 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막 그냥 분할을 하기 때문에 애플도 여러 번 분할했고요. 또 테슬라도 여러 번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면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액면가가 없어도 되냐?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만 정확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발행할 때만 액면가가 있지 발행할 때도 액면가 없이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액면가가 없고 주식 분할을 그 수시로 하기 때문에 주식 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테슬라도 이제 작년에 주식 분할을 한 번 했죠. 그래서 1대3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1200불짜리를 분할을 해서 이제 400불이 됐죠. 지금 250불인데 이때 기준으로는 이제 750불인 거고요. 그 전에도 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테슬라랑 지금 테슬라는 네, 가격 기준으로는 이제 상당히 틀린 거고요. 뭐 액면가를 계산하려면 굳이 계산할 수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굳이 이제 액면가를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주식수 곱하기 주가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시가총액이 중요하고 PER이 중요하지 절대 주가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30개 종목에 들어가려면 주가가 비싸도 안 되고 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을 주식 분할을 해야지 이제 다우존스에 편입이 됩니다. 그럼 다우존스는 왜 그러냐 하면 다우존스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30개 종목의 이제 평균가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30개 종목이 평등하게 이제 단순 평균 주가로 이제 지수를 산정하는데 실제 영향력은 또 다른 게 이게 50불짜리가 뭐 5불 오르는 거랑 또 뭐 500불짜리가 5불 오르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또 영향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주식을 분할해서 거래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에 영향 없고 주가에도 영향이 없는데 뭐 일단 주가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뭐 거래하기 편하기 때문에 보통 주가는 좀 오릅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